자,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금 치열한데요. 이 최고위원 활동 시기에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중국 출입국 일자, 비행편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칭화대 노스쿨은 마구잡이로 학위 주는 대학이 아니다. 뭐 시험도 다 치렀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은 이제 김민석 후보자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총까지 열었습니다. 이제 24, 25일 청문회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는데 인사검증 TF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벌어졌을 당시에 조국 검증 TF를 꾸리는 것처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 공세가 수위가 점차 지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공개적으로 또 이례적으로 부처 업무 보고까지 받으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배영철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여론일 데이터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합이 높아요. 그러니까 17일, 18일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적합성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적합하다 48%, 부적합 38.9%, 모르겠다 13.1%거든요. 그러니까 적합이 약 한 10%포인트 가량, 9%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일, 18일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논란들이 반영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추가적인 논란, 또 민심의 변화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여론대로 적합이 그래도 부적합보다는 높다면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로 지명을 해서 유지를 해서 총리로 또 인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오늘이 사실은 분수령이 되겠죠. 오늘 주말 그리고 이제 22일 날 관저에서 야당 또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니까 여야 지도부가 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여론의 급변이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또 월요일 날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청문회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 상황은 민주당 지지층들도 단단히 뭉쳐져 있어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은 압도적으로 적합하다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들도 총리까지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총리까지 밀려서는 안 된다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3.9%가 적합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에서는 87.7%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진영에 따라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가는 완전히 지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TF까지 꾸리면서 이제 공세 수위를 높여가니까 내란 정권 여당의 방해 공작 아니냐, 또 이제 총력 방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지금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뭐 과거에 여야가 이제 서로 입장이 좀 달라서 그렇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늘 타이밍이 문제인 거라고 봐요. 뭐 저희가 수사받고 있는 국면에서 그게 정치적 쟁점화되면 형법 바꾼다 그런다든가,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법을 바꾼다든가, 이거는 이게 내용적으로 타당한 면도 있고 뭐 아닌 면도 있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타이밍상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글쎄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지금도 야당이 뭔가를 공세하면은 니네 돈 많잖아, 니네가 더 많잖아, 이렇게 대응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주진우 의원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품성이란 걸 떠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 못 합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아빠 찬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아빠 찬스가 되려면 실제로 그 활동들이 자녀의 입시에 활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제가 제 스스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였거든요. 세비를 5년 동안 5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출은 10억이지. 그건 산수니까 그건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고 요게 잘 돌파되면은 아마 클리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이 재혼도 했고 빙부상도 있고 해서 조의금이 많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증빙 자료들이 있을 것이니 그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서 돌파가 되거나 여론이 나빠지거나 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관리의 영역에서 이걸 야당이랑 전선을 쳐가지고 돌파하려고 하는 거는 요건 오판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김민석 후보자가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총리 행보라고 해야 할까요? 일본 총리 보좌관도 접견을 했고 또 위신 기자 간담회도 하고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도 찾고 뭐 장마를 앞두고 바람직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놓고는 또 여러 또 논란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뭐 조신해서 준비해야 될 사람이 지금 총리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요즘 그 정치 환경에서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총리 후보자지만 제가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김민석 의원의 별명이 뭐예요? 김민세 아닙니까? 철새의 정말 끝판왕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2010년 전후로 보인 그 당적을 한번 보시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 철새였는데 물론 개인의 고난의 과정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 우리 정치 환경에서는 새 인물이 없어가지고 왜 이재명 대통령은 하필이면 이런 인물을 총리 후보로 지금 내세운 겁니까? 정말 실망스럽게 이럴 데 없고요. 그 우리 하은기 대변인 말씀대로 지금 해매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한국에서 청와대하고 왔다 갔다 한 거. 제가 쭉 어제 그 종편에서 김민석 후보가 해명을 했더라고요. 뭐 이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 뉴저지 주립대학의 로스쿨 3년을 다니면서 해외 어브로드 과정을 청와대학에 다닌 겁니다. 근데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요거를 이제 정규 내가 자격증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또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학교를 그렇게 다닐 수 있느냐?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는데 이거 다닐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민주당이 널널한 정당이라고 하지만 최고위원들 저 판공비 같은 거 세금이잖아요. 그 우리 정당 그 보조금으로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 새벽 비행기 타고 뭐 왔다 갔다 수업했다. 11개월 만에 석사 받았는데 그 이해는 가요. 그 로스쿨이나 이런 거는 그 특히 법학 부분은 굉장히 아주 느슨합니다. 3년 만에 법학 박사 주고 뭐 JD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와대학은 또 뭐 1년짜리 석사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거 받은 거 하여튼 뭐 열심히 살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내가 저 뉴저지 주립대 갖고 약하니까 중국의 그 정말 최고 명문 대학인 청와대 석사는 내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한 것 같고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5억이 비었는지 8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해명이 참 기가 찹니다. 노웅래의원하고 똑같아요. 아니 근데 경사 조사 뭐 결혼해가지고 그런 뭐 뭉치돈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나라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은 뭐 출판 기념회하고 결혼하고 뭐 빙부상 당하면은 몇 억 수십억씩 챙기는 게 그게 관행입니까? 이런 것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이렇게 말씀 듣고 뭐 필요하면 반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김민세라는 별명은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그 후단협 국면에서 생긴 별명이지 진영을 넘나들진 않았다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 했던 사람인데 거기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로 적절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청와대 문제 이제 제기하시면서 뭐 최고위원들 판공비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당 정무직들은 판공비가 안 나와요. 돈을 더 많이 씁니다. 특별 당비를 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뭐 대변인들 월급 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지금 이런저런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출한 자료들을 검증을 해보고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예단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께는 이제 김인석 후보자가 사실은 그래도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청와대 그 공부한 부분도 그 편명하고 비행기 뭐 날짜별로 뭐 머물렀던 시간 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법무부도 몰려가기도 했지만 그거를 출입국 기록 원본 그거를 좀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어떤 해명 방식에 있어서의 좀 아쉬운 부분은 없나요?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산이 안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계산이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적어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비행기 출입국 기록 뭐 이런 거 내니까 또 당장 튀어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그 비행기 싹슨 누구한테 빌렸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어느 정도까지 해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끝까지 아마 이게 해명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도 아마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절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 뭐 인사청문회 한두 번 했습니까? 자료 제출 안 했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가면 어차피 임명되는 거다. 이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총리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오히려 이 후자가 지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실 행보까지 그냥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럼 대통령이 약간 좀 기분이 나쁘시겠죠? 네. 오히려 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약간 빈정이 좀 상하셔가지고 이거 좀 오히려 그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력을 좀 발휘하신 것 같고요.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좀 정비가 필요하다. 개인사, 도덕성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정말 여야가 좀 시차를 두고 좀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이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쩌라고. 해명은 해줘야죠.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전 재산 꼴랑 2억 원인데 그걸 트집 잡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김민석 관심 없고 지준우 국민의힘 의원 70억 넘는 재산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고 나면 의혹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참 이런 의견도 있고요. 소득 지출 불일치 의혹도 비행기 편명 공개하듯 자세히 공개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오죽하면 유인태도 고압적이라고 할까. 기자한테 어디 채널이라 하던데 이미 국무총리 되신 듯.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겠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도 소개드렸던 여론에서도 적합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생각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는데 또 김민석 국무총리, 총리는 또 더군다나 장관 인선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대통령 지지율에까지도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됩니다. 낙마가 된다면. 그래서 뭐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논란은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인준 쪽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정 지지도도 득표율보다는 한 7, 8% 높은 걸로 나왔잖아요. 예. 그런 장면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그 좀 좋은 편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민심이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논란이 상당히 확산된다면 민주당 지지층들도 동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2019년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도 흔들렸던 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층은 아직 안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이게 본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직자 뽑을 때 성인군자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순백처럼 살아온 사람들한테 무슨 선물 주듯 포상 주듯 이렇게 자리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진 권력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전횡을 하거나 어떻게 이 힘을 사용하느냐 이걸 검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국 같은 경우에는 입시비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을 활용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높은 자리 가면은 이거 할 수 있겠네가 되는 거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권력을 활용해서 뭔가 반칙을 했다는 게 확실히 나오면 민주당 지지층도 흔들려요. 근데 이게 그런 성질의 어떤 의혹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촌철살인의 댓글 2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인간적으로 총 20일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비행기 티켓 끊어서 이제 북경 갔다는 거죠. 석사학위 취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때문에 김민석에게 더 호감이 가게 됐다. 공격수를 바꾸던가. 그러니까 주포가 이제 주진우인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그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재산 많은 거는 뭐 우리 다 알려졌는데 그걸 김민석하고 반대급부적으로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그 청와대 석사 이 법학 부분은요 굉장히 유연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학 박사 같은 경우는 PhD가 아니고 JD입니다. JD. 그러니까 3년 만에도 할 수 있고 석사도 아마 그 11개월 1년 만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그 청와대학에서 김민석 의원의 어떤 존재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학위를 본 거로서 준 거로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는 공당의 최고위원을 하면서 공부하러 이렇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되는데 아까 우리 하은기 대변인께서 정치 철새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의원은요 데뷔할 때부터 확실하게 민주 진영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특채가 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뽑아갖고 투입을 시켜서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왜 갑자기 정몽준이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그 당적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때 많은 사람들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열린우리당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어떤 발언이 없었어요.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 이상한 원외 정당 민주당의 대표를 해가지고 그때 무슨 당 간판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뭐 저 보수 진영과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지만 이분 그 당적을 이렇게 보면 어지럽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훌륭한 인물이 한때 정말 그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 김민석의 시대가 아닌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총리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그 이슈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 그 대한민국에요 총리 할 만한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발탁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본인이 감옥 가기 일보 직전에 그 앞장서서 박은 사람이 김민석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아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